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HLB가 장 초반에 그래도 하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잠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하한가가 잠기면서 이제는 다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풀리기 어려워졌고요. 그러면 실제로 내일 흐름들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말께 투자자분들 뉴스 기사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나왔던 발언들,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들 강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 HLB 공매도 세력들에게 많이 휘둘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가 오늘 이렇게 떨어져서 하한가가 그래도 좀 풀렸었던 점은 그나마라도 투자자분들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풀렸다 하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뭐 저가 매수 뭐 또는 신규 매수 해야 됩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하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시장에 대한 경험치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또 이런 상황들에서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다가요,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다시 하한가 풀렸다가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풀리는 것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일단은 일시적으로나마 일단 풀리는 게 중요하다. 왜 하한가 풀리는 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우리 HLB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HLB 그룹주 쪽으로. HLB 그룹주 쪽으로 가보면 우리 HLB의 이 FDA 허가와 관련돼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 있고, 반면에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또 안 좋아졌을 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딱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자, HLB입니다. HLB 그룹주 계열사들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뭐 바이오스텝이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파나진 같은 경우는 뭐 큰 영향 없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는 모양새가 나오죠. 그리고 테라퓨틱스 마이너스 10% 정도. 우리 제약이라든가 뭐 생명과학 HLB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약은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생명과학은 하한가 안 들어갔죠. 바로 이 부분들이 뭐예요? 실제로 HLB가 이 신약 허가,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허가가 났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최대 또 이렇게 피해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룹 계열사 종목들 웬만하면 제가 다 팔으라 그랬죠. 웬만하면 다 팔고 우리 HLB나 HLB 제약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만약에 호재가 된다,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들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거니까, 물론 이제 반대로 악재가 돼서 얘네들이 지금 대거 많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생명과학 한번 보세요. 생명과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허가를 받거나 말거나 일단은 유상증자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유상증자 나올 때부터도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우리 유상증자 발행하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팔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거는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룹 계열사 종목들을 대거 보유했을 때의 그 피해는 더 막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리스크,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우리가 회피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최대한 HLB나 또는 HLB 제약 쪽으로 집중을 하되 비중을 어떻게 해요? 조절을 잘해 나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투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쏟아진 물입니다. 이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지금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항상 뭐다? 주식은요. 주식은 과거는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죠? 지금 당장 우리 현재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투자 여러분들.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려서 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없다. 당장과 우리 당장 지금 현재와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더 대응할 건지를 투자자분들이 강구해야 돼요. 그 강구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제가 강조한 거 아시겠지만 HLB 단박에 뭔가 결과가 나와요. 이제는 단박에 결과가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단박에 결과를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고 바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재료들이 언제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지금 최소한 제가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뭐 빨라야 올해 하반기 올해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보완 자료를 우리 FDA에 다시 한번 제출하는 정도 제출할 수 있는 정도 시기를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 8월 정도 또는 9월 정도 그러니까 2, 3분기로 가면서 제출 정도 해주면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나 또는 내년으로 가면서 우리 FDA 추가적인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허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처럼 주가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똑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어쨌든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악재들이 어쨌든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주가는 충분히 내려와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하한가를 2번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려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9,90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59,900원 언더로 내려왔을 때 이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어떻게 바닥을 잘 잡고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한든지 아니면 난 자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기술적 반등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좀 털고 비중 축소를 좀 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묶였어요. 그럼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내가 이거 1억을 꽉 쥐고 본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좀 본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럼 올라왔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 정도는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보면 올라왔을 때 그러면 1억 기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손해를 보겠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손실 내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최대 3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감안해서 여기에서 비중 축소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중 축소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뭐 물론 신규 매수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HLB가 다시 주가 조정 나왔다가 바닥 잡히는 상황들을 잘 보고 어떻게 해요? 물타기 자금으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이 평단가가 윗가격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평단 작업을 잘해서 뭐 8만원이 됐든 9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FDA에 보완 자료 제출하고 또 허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빠른 원금 회복 또는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여기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지금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다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 지금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거 올라갈 때 이거 뭐 10만원대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이거 돌파돼서 날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밑에서 결국은 작업을 잘 해 가셔서 최소한 10만원 아래,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 정도를 일단은 이 이상이 좀 어렵다라고 보면, 그럼 우리가 평단을 최대한 그러면 뭐 한 7, 8만원 정도로 맞춰놔야 나중에 얘가 올라갈 때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손실들을 좀 회복하거나 수익 전환이 좀 빠를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 그래서 반등 신호는 지금 오늘 한가가 풀렸다는 점에서 반등 신호가 일단은 오늘 나오기 시작했고, HLB 그룹주들 흐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에서부터 일단은 빨간 양봉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전면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HLB 입장에서 앞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어땠을까요, 투자 여러분들? 예, 잠동적으로 묶이게 됐죠. 예, 왜냐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묶이기도 묶였을 뿐더러 손실이 엄청나겠죠. 예,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공매도 손실 비중을 상당 부분 회복했겠죠.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회복하는 과정도 과정인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투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돈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돈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예, 연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비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로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치 로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는 심증이죠. 물증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조사관도 아니고 제가 미국 가서 어디 로비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FBI 소속도 아니고, 예. 로비에 대한 부분들 심증입니다만, 네, 심증입니다만 HLB 입장에서 많은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HLB로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단순히 뭐 미국계 자금만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중국계 자금이든 뭐 유럽계 자금이든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특히 영국계 자금도 마찬가지죠. 자, 많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그럼 그들이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미국 그 FDA 입장에서는 로비에 대한 부분들 그거 그냥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로비로 들어오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이번에 연기로 결정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들도 있었다라면 또 다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허가를 해주긴 해줄 건데 그 부분들을 시간을 연기해 주는 거죠. 시간을 연기해 주면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되고, 예,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올라갈 때 공매도를 강제 금지시켰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반대로 당했었던 세력들,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의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이, 예,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FDA 입장에서도 만약에 로비가 들어갔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외국 세력들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또 이런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큰 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으로 지금 심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뒤에서 그 검은 돈들이 많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서제약, 제가 전에 한번, 이거는 오래전의 영상입니다만, 항서제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죠. FDA 관련돼서 우리 중국계에서 임상과 관련돼서 허가 신청 받았던 사례가 단 한 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항서제약과 관련돼서 우리 그 HLB가 이번에 받게 되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서로 박수 치면서 악수하고 뭐 허그 껴안고 뭐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어퍼컷 날리고 있고 원투 펀치를 계속 지금 미국은 중국에서 날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거는 최근 영상 아니에요, 제가 이미 앞에서 영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항서제약이 어쨌든 FDA 허가 받는 과정에서 그 조사를 하고 어떤 원료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제조 시설 관련돼서 검증받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딴지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미국 같은 나라인데 이거 딴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걸 수 있죠. 왜 없어요? 예. 왜 딴지 걸 수 있을까요? 투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가해주면 한국도 한국이지만 중국도 연결돼 있고, 잘 봐요. 여기 지금 항서제약, 물론 항서제약이 미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서제약, 그 다음에 HLB, 그리고 HLB 미국계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돈들이 줄줄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미국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뭐 판매 이익을 얻어가지고 HLB 항서제약 줄줄이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 걸기가 쉽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물론 그쪽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보완 자료 요청이, 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FDA에서 어떤 부분들 가지고 딴지 걸었는지는 우리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들 가지고도 그러니까 명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세력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가능성이 진짜 허가냐 아니면 단 0.01%라도 부러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들은 없어요. 이거는 투자자분들 항상요, 항상 돈 가진 이 세력들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명분을 메이드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 이해되시죠? 논리를 갖다 붙여서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파도나 큰 흐름들을 그냥 잘 올라타서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때는 잘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매도, 그래서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부터 빨리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이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금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꼭 영원히 금지할 것처럼 발언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나 정치적인 쇼의 하나에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윤석열을 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시한이 6월 말이죠. 올해 6월 말입니다. 6월 말로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일시적으로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걸 통해서 얼마나 뭐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금융권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뭐 세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못 건들면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뭐 앞에서 그렇게 금지 조치를 했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그 선진 지수라고 해서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도 지금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들의 편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외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뭐 부분들이 좀 더 개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를 자꾸 제재하거나 공매도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못하게 해버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떨어졌었죠. 관찰 대상국의 워치리스트라고 하는데 관찰 대상국 자체에도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올해 또 기대를 해봐야 되죠. 올해 2024년도에 또 관찰 대상국이 또 편입될지 여부도 중요한데, 거기에 또 편입되기 위해서 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투자자분들. 예. 이거를 결국은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일시적으로 하기가 좀 좋았었던 거고, 어차피 관찰 대상국이 편입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관찰 대상국 또 편입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증시가 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호재로 만들려면 정부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는 해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공매도 해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 해제는 될 거예요. 6월 말에 또는 뭐 6월 중순이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한은 6월 말이에요. 정확히는 금지 그 기간이, 종료 기간이 6월 28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뭐 정부나 또는 금감원이나 있던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솔솔 나올 텐데, 금감원장, 우리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먼저 넌질에 이제 던져놨죠. 요게 이제 던져놓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네. 왜냐면 첫 테이프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테이프 끊으면 일단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복현 금융원장이 금융감독원장 먼저 넌지실에 이렇게 한번 던져놓는 거예요. 공매도 재개될 수 있어요. 다음 달이라도, 6월 달이라도 재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한 발 좀 물러서는 발언들도 좀 나왔죠.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가 전산 시스템 확실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뭐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 가지 뭐 저기 민생 토론회도 거치고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보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거의 보완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공론화하고 있고 자꾸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보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매도는 시행될 가능성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영원히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이미 우리가 그 언론 플레이상, 그냥 언론상, 그리고 우리가 그 이론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이미 우리 선진지수 편입 불발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단 한번 건드렸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풀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왜냐면 다시 한번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또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외환 시장의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개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좀 개방한다든지, 시장 자체를 좀 더 오픈하라는 거죠. 제도를 좀 더 완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여기에서 우리 HLB가 그동안에 앞에서 이미 많이 당해왔었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앞에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갈 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HLB가 워낙에 높았었고,
그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HLB 우리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HLB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 코스피로 넘어가면 공매도 세력이 코스피에는 없나요? 예, 코스피에는 없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오히려 코스피 200 지수에 또 편입되게 되고 또 선물 시장에 또 편입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비중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큰 차이는 없다. 중요한 건 HLB가 그만큼 많이 뭐 고평가가 돼 있느냐 또는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돼 있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해석이 중요한 거지. HLB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공매도 세력이 없어지거나 뭐 공매도가 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 5월달 6월달로 가면서 우리 HLB 그렇게 실제로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6월 말까지니까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 이제 5월 20일이니까요. 5월 달은 다 갔다라고 보면 이제 6월 7월이 HLB 아주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FDA 허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연기됐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낙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해소가 되죠. 예, 왜냐면 이거 지금 불발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고평가라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불발이 됐으니까. 그럼 다시 저평가 수준은 안 되더라도 너 과거 수준으로 내려와라고 주가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한가가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한가는 풀리게 되는데 오늘 일단은 일시적으로 한번 풀렸었기 때문에 내일은 풀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내일도 뭐 하한가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20% 넘는 급락으로 출발하는지 이런 거보다는 마이너스 한 10%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 전망치입니다. 마이너스 한 10% 전후로 내일은 출발해서 하한가가 본격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되면 대략 한 4만원대 정도 염려, 앞에서 한번 여기 올라왔을 때 당시에 한번 여기 브레이크 걸리고 올라갔었던 자리 기억나세요? 네, 여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방어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죠. 앞에서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다가 올라갔었던 가격 구간들이에요. 4만원 영역이.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는 HLB에 대한 FDA,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 리보사라닙에 대한 허가 부분들은 거진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손절하는 게 답인가요? 투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영상에서 이거 손절 못한다 그랬죠? 이거 손절 못 나간다 그랬죠? 이거 손절할 수가 없어요. 예, 손절하면 정말 피눈물 날 겁니다. 왜냐면 반등 나오는 걸 이제 두 눈 뜨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 손절하고 HLB 안 볼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HLB 쳐다볼 거예요. 예,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언제 다시 한번 돌아올까? 너 망이 자빠져야 되는데, 너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예, 잘 되면 그 속 어떻게 투자 여러분들 이겨낼 거예요? 반등 나올 겁니다. 아주 세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고, 예, 절대적으로 V자 반등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 대략 한 4만원대, 그리고 제가 수면이라고 말씀드렸던 5만 900원대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등락은 꽤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바닥 잡는 과정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 매도세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 이제는 투자자분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심적으로는 안정도 되고 이제 긴장감도 떨어집니다.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도하겠다는 세력들은 없어지는 거고 단타 세력들만 이제 막 달라붙는 거죠. 예, 단타 세력들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물타기 하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투자자분들까지 감안하면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달라붙으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그 시기에 대해서 대응을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또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과 함께 또 어느 구간에서 또 바닥이 잡히는지 그 투자자분들이 또 그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제가 보고 또 확인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HLB 뭐 장 시작하자마자 또 말씀을 코멘트를 드렸고 오늘 어쨌든 풀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하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늘 그래도 중요하게 힌트를 하나 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빠르게 양봉치고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내일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가 풀릴 일이 없으니까 투자자분들 절대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되고 제가 투자자분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거 물타기 매수 지금 하는 시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일단은 지금 400만 주 가량 여기 지금 대기 물량 걸려 있어요. 많이 축소됐죠 앞에서. 금요일 날은 얼마였어요? 금요일 날은 1조 4천억 정도였죠.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대략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까요? 430만 주인가요? 네. 이렇게 47,000원 얼마인가요? 2천억이죠 그쵸? 2천억 2천억 가량 지금 여기 잠겨 있는 거예요. 2천억. 그러니까 앞에서 1조 정도 규모였던 것에 좀 감안하면 많이 줄었죠 투자자분들. 이제 매도하겠다라는 심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4천억 정도가 아니라 한 1,000억대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매도세가 나오는 거 다 잡혀 먹혀드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그래서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은 이렇게 매도하겠다라는 이런 실제 팩트도 우리 투자자분들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심리를 매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화요일 내일은 그래서 풀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HLB 앞에서 우리가 대응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똑같이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이렇게 잘 대응할 예정이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또 직장인분들 타점 잘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HLB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그러면 한번 HLB 또 한번 단타로 한번 해볼까 라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시기 부담스럽고 또 기준을 가지고 또 매매 타점 같이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상담 신청 화살표 매매방입니다. 화살표 매매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중요하니까요. 내일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